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오늘 새벽 1시 6분쯤 성남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박 3일간 정상회담만 11차례 했습니다. 취임 14일 만에 그야말로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번 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회담은 대한민국의 외교에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멈춰섰던 외교 활동이 재개됐다는 점, 그리고 지난 3년간 윤석열이가 망쳐놓은 외교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었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윤석열은 외국에 나가기만 하면 사고를 쳤잖아요. 가장 큰 것이 생각나는 게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잖아요. 바이든 이 새끼 쪽팔려서 어떡하지? 지가 그렇게 말했고 그것이 영상에 고스란히 잡혔고 그것을 방송에서 했다고 MBC는 청와대 출입기자실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실에서 퇴출하고 그러면서 고소 고발하고 이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못해놓고 그것이 영상에 바이든 이 새끼 쪽팔려서 어떡하지? 라고 분명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도했다고 오히려 언론사를 탄압하는 무지막지한 짓거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리투아니아 가가지고 명품 가방 싹쓸이 쇼핑한 거. 그거 문제가 되니까 뭐 호객행위를 해서 그쪽 가게에서 호객행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리투아니아에 무슨 삐끼가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명품점에서 삐끼 놓고 호객행위 한다는 소리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 봐왔습니다. 그리고 영국 엘리자베트 여왕 장례식은 어땠습니까? 거기 간다고 가놓고 실제로는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고 놀고 왔던 것 아닙니까? 어느 점쟁이가 그거 뭐 이 장례식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뭐 이랬다고 안 가고. 또 비행기도 1시간 늦게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또 늦게 출발하고 하는 이런 무당 정권이었잖아요. 뭐 여기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시간 다 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하여튼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다자간 회의이기 때문에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기 회원국이 아닙니다. 초청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성과를 이룰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왜 세계의 정상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과 안면을 트고 얼굴을 익히고 그러면서 나중에 양자회담을 했을 때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놓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그러니까 한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국제무대에 나섰습니다. 첫 데뷔 무대 그러니까 첫 데뷔 무대는 원래 좀 떨리고 실수도 하고 그러는 법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가만히 보니까 한 두세 번쯤 연임한 대통령 같은 그런 아주 여유가 철철 넘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준비된 대통령이었다. 준비된 대통령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무대 데뷔 이거야말로 국익 외교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늘 외교 활동을 보고 있는데 윤석열을 보면 저 새끼는 또 어디서 언제쯤 자빠질까? 어디서 또 바지춤을 또 언제쯤 한 번 더 올릴까? 또 어디 가가지고 또 남의 나라 국기에다가 경례나 하고 그럴까? 그런 불안불안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한테서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밤새 술 먹고 다른 외교관들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그것을 대답은 하고 까먹어. 그리고 가가지고 남의 나라 국기에 대고 경례를 하고 목례를 하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자는 치워버리고 말 그대로 준비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국내 문제는 물론이고 외국과의 관계 외교에 있어서도 아주 잘하고 있다. 그래서 넉넉하고 좀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뭔가 좀 푸근합니다. 진짜 잘한다. 야, 뭐 언제 대통령을 전생에 한번 해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야 이거 한 번 갖고 안 돼 이거 여러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여러분은 못합니다. 딱 한 번 하는데 이 5년 동안 정말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보면서 첫 번째는 굉장히 자연스럽다. 정말 대통령으로 태어난 사람 같다 하는 그런 자연스러움을 봤고요. 두 번째는 매우 친밀한 사람이다. 친밀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밝고 유쾌하구나.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이재명 대통령 너무 귀엽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유쾌하잖아요. 그래서 보수논객 조갑재 선생께서 이름으로 뜻풀이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제 밝을명. 야, 이재명에게는 밝음이 있다. 밝고 유쾌하다. 그 어린 시절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답지 않게 밝다. 매우 유쾌하다 하는 거. 이번에 그래서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유쾌하고 또 매우 친밀감 있는 모습을 세계에서 보여주었다. 특히 그 이시바 일본 총리하고 회담 이거 할 때도 걱정을 사실은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워낙 포죽이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시바를 만나면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모습일까? 막 이런 걸 걱정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한일 간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이시바한테. 우리는 앞마당을 같이 쓰는 사이다. 그러니까 좀 잘 지내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웃 사촌이니까 서로 괴롭히지 말고 우리한테 맨날 삑만 뜯으려고 하지 말고 좀 니들이 줄 것도 좀 주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보상하고 배상하고 이런 것들을 잘 좀 해보자 하는 의미를 둔 겁니다. 이시바가 막 우왕좌왕하고 그러던데 그건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친절한 안내로 수습이 됐잖아요. 윤석열 정권은 일본하고 협상하고 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박진이라는 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물잔의 반을 채웠으니까 나머지는 일본이 채워줄 것이다. 누가 일본이 채워줬습니까? 우리가 채워놓은 나머지 반 컵에 물 반까지도 일본 놈들이 꿀꺽꿀꺽 다 마셔버렸잖아요. 그래서 잔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본 너희들이 이제 다 채워라. 니들이 다 먹었으니까. 그래야 돼. 그런 통큰 어떤 외교를 이제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는 것은 너희들 진짜 우리한테 잘못하면 국물도 없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적대시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 전처럼 그따위로 하면 나도 우리도 대한민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첩이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시바하고의 그 정상회담 여기에서 무슨 태극기와 일장기 이것을 놓고 태극기 앞에 이시바가 앉고 일장기 앞에 왜 우리 대통령이 앉았느냐. 이거 뭐 외교 참사 아니냐. 이따위 무식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측 패널들이랍시고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외교 참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국민의힘 측의 패널 그 사람들에게 딱 이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 이 무식한 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에이 무식한 것들아. 아무리 국민의힘 자체가 무식하다고 그걸 모른단 말이야. 정상회담 관례에 따른 겁니다. 왜냐? 이번 회담은 우리가 호스트야. 일본하고 우리하고 국가 간 정상회담을 하면 한 번씩 호스트를 맡습니다. 그러면 이번 차례가 우리가 호스트를 맡는 차례야. 그러면 호스트국이야, 우리는. 호스트국의 국기가 오른쪽, 즉 상석에 배치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국기는 변함이 없어. 우리가 호스트를 맡을 때 무조건 오른쪽에 우리의 국기가 딱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호스트국이니까 국기도 오른쪽에 놓고 또 우리 대통령이 거기에 앉는 게 맞죠. 그러나 외교적으로 나는 상대국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상대국 정상을 오른쪽에 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 정상회담은 외교는 서로 배려하면서 뒤통수 치는 것이 외교거든요. 겉으로는 잘해준 척해. 소위 말하는 복밀구금이 외교의 기본 아닙니까? 겉으로는 웃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것이 외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호스트국이니까 우리 국기가 태극기가 오른쪽에 서고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앉아야 되지만 이시바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네가 상석에 앉아라 라고
예우를 해준 것이죠. 이런 예우는 누구만 가능합니까? 강자만이 가능합니다. 약자는 무서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꼭 자리를 빼앗긴 것 같거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강자야. 내가 너를 배려하겠어. 너 상석에 앉아. 이시바 네가 상석에 앉아 오늘.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멍청한 것들이 오늘 아침 가면 라디오를 여기저기 뭐 들어보니까 외교 참사다 이딴 이야기를 하던데 윤석열이가 외교 참사를 일으키지 네 이재명이가 외교 참사를 일으키겠어? 그렇게 유식하고 똑똑한 이재명이가 외교 관례를 모르겠습니까? 경기도지사 할 때 외국 안 나가봤겠어? 다 나가봤지. 그리고 민주당 대표하면서 외국 나가서 다 대우 받아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외교 참사라고 말하는 놈들이 아주 미친놈들. 이거 갖고 너무 길어졌네. 또 내가 너무 열받았어. 나는 국민의힘 애들이 하도 무식한 이야기를 하니까 나보다도 모르면 그런데 패널로 나오지 말란 말이야. 나를 불러 나를. 차라리 내가 가서 국민의힘 측이라고 내가 해줄게. 사기치고라도 이 사람들은.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악을 썼어. 목이 물을 안 갖다 놨네. 두 번째 이재명 외교의 특징 제가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친밀함입니다. 이 사람의 이 친밀함은 정말 갑 중에 갑이야. 너무너무 이 친밀함 이런 것들을 과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정상들을 싹 녹여버릴 정도야. 특히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양자회담. 여기에서 룰라 대통령과는 정말 아주 어떤 동질감 같은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두 분의 삶의 이력이 굉장히 거의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성장 배경이라든가 또 정치에 투신하게 된 계기 또 정치적 탄압을 뚫고 대통령에 당선된 점 이런 것들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이 만나면 서로 막 어깨를 두들기고 나중에 진짜 카메라 없으면 서로 부둥켜 안고 울 것 같아 둘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가난 그리고 장애 그리고 정치적 성공 이것이 이분들의 공통점이죠. 성남의 도시 빈민으로 자란 이재명 대통령 13살 나이에 소년공이 됐죠. 그리고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중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퇴하고 이분은 졸업장 하나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대학교 법대 졸업장이 있단 말이야. 초등학교 졸업장도 있고. 룰라는 정말 굉장히 가난한 그런 분입니다. 7살 때부터 땅콩 장사했대잖아요. 그리고 구두 닦기 하고 그러면서 14살에 선방공이 됐는데 거기에서 3년 만에 새끼손가락이 잘리는 그런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역시 야구 글러브 공장 다니면서 이 프레스에 팔이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팔이 굽어 있잖아요. 장애입니다. 두 분 다. 그런 어떤 공통점. 이런 것들이 이 두 사람의 친밀도를 매우 높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 역경 역시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윤석열이가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을 진짜. 어떻게 이재명을 죽여버릴까 노력을 했는데 이재명은 살았고 국민적 지지 속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룰라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청나게 검찰이 기소를 했고 그것을 뚫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분입니다. 이 정상회담 참석자들 모두 이렇게 사진을 다 찍고 나서 퇴장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의 등을 다독다독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의 등을 다독입니다. 정말 눈물 나는 장면 아니었어요? 저는 보면서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저 두 분의 삶의 궤적이 저렇게 닮아 있는 분들이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죠. 참 따뜻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했고 인간미가 넘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사람 냄새가 나야 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 냄새 나는 대통령 이재명 그리고 룰라 대통령도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재명 대통령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어 유쾌함이죠. 유쾌함. 굉장히 유쾌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앉아있는 자리에 와서 정상들이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이런 것들. 유쾌함이죠. 윤석열이는 술이 안 깨서 그렇게 하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거든. 이제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내교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일행이 대한민국 국격을 높였고 대한 국민의 자존심을 살린
그런 외교였다. 이것이 바로 진짜 외교인 것입니다. 외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이죠. 오늘 새벽 1시 6분에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곧바로 아침부터 또 업무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휴가도 안 내나 봐. 오늘 국무회의 오후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추경 20조 이거 처리하겠죠. 이것이 바로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파탄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을 줘야 돼. 지원금을. 세금 걷어서 뭐 하냔 말이야. 세금을 왜 걷습니까? 국민들이 죽어 나자빠질 때 거기에다가 마중물을 대줘야 되는 거잖아. 그것이 바로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이 지급이 될 거고, 그리고 진짜 어려운 사람은 다음 추경을 통해서 또다시 지원하는,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가 별겁니까? 국민들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정치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어제부터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에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부처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기획위원회가 보고를 어제 처음으로 받았는데 여기에서 조승래 대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부처별 업무 보고가 매우 실망스럽다. 다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 나라가 완전히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가 뭡니까? 실제로 이거 인수위원회거든요. 인수위원회에 와서 부처가 제대로 된 보고를 내야 되는 거야.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완전히 빈 껍데기에 옛날에 쓰던 거 그대로 다시 갖다 쓰고 있다. 물론 윤석열이가 임명해놨던 인간들이 지금 최고위층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나라가 진짜 썩었습니다. 문드러졌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일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껐다그러면 정강이 걷어차고 조인트 까고 그러잖아요. 예, 조인트 막 까. 그 인간은 자리 없다고 조인트 까고 막 이런 사람인데 국정기획위원회가 그래야 돼. 지금 부처분 장관 차관 실국장들 제대로 똑바로 일 못하면 조인트 까는 심정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조인트는 누가 까는 겁니까? 국민이 까는 겁니다. 보고 똑바로 못하면 책상 뒤엎어서라도 일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편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월급 받아 처먹고 있으면 일 잘해야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를 받아보니까 완전히 빈 깡통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전 부처 보고 다 다시 하라 라는 지시가 내려갔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윤석열 3년 정부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란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만큼 그냥 엎드려 있었는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지, 국민을 돌보지 않았는지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나라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나라다. 윤석열이가 다 말아먹어버린 나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다 다시 세워야 되는데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예? 정말 여기에서는 정쟁을 멈춰야 돼. 국민의힘도 니들이 내란 잔당들 아니야? 내란 동조당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정쟁을 완전히 멈추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놓고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재산 2억밖에 안 되는 사람이 2억 밖에, 솔직히 말합시다. 2억 밖에 안 돼. 근데 무슨 지금 몇 살 되지도 않은 아들놈 새끼, 주진우 아들놈은 7억 4천만 원이 있다며? 네가 깨끗해야 남을 검증하는 것이지. 네가 고모냥인데 무슨 남을 검증한다고 여모냥 욕거리야. 국민의힘 애들은 청문회에 나설 자격도 없습니다. 청문위원이 될 자격이 없어요. 민주당은 빨리빨리 이거 해쳐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빨리 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조각을 하고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김용현이가 26일 날 풀려나게 생겼잖아요. 구속 만료야. 왜 그렇게 됐습니까? 6개월이면 재판이 진행이 돼서 정식적으로 다시 구속이 돼야 되는데 지기현이라는 놈이 안 해, 재판을. 그러니까 재판도 똑바로 안 하니까 결론을 내리지도 못하고 6개월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조건을 붙여가지고 보석으로 하겠다 하니까 김용현 측에서는 아니야, 나는 그냥 구속 만료로 나갈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조은석 내란 특검. 와, 이 사람도 무서운 사람이야. 바로 추가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특검이 제대로 뜨지도 않았는데 조은석 특검이 어제 수사를 개시하고 1호 조치로 바로 김용현이 너 추가 구속이야. 추가 기소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 구속을 다시 구속영장을 내야 되겠죠. 지금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김용현이가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구속 만료가 된 이후에 여인영이라든가 이진우라든가 이런 애들 만나서 뭔가 증거인멸하고 윤석열이 만나가지고 새로 모의하고 이러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이것을 지금 막고 나섰다. 지금 조은석 특검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김용현을 다시 집어넣는 것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란 수괴가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거 이거 막아야 되는 거죠. 곧바로 윤석열에 대한 추가 기소가 필요합니다.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해야 되죠. 그래서 윤석열이를 깜빵에 집어넣어 놓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검이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거 안 하고 김용현이 같은 저런 쪼무레기들 하나 잡아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 윤석열 내란 수괴는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다. 저 친구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김용현에 대한 추가 기소 아주 잘하셨고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추가 기소로 윤석열도 곧바로 깜빵으로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일단 조은석 특검이 예전에 어찌됐건 말건 지금 수사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 똑바로 해서 이것을 낱낱이 밝혀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드는데 조은석 특검도 일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